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자, 영국의 전문가가 활주로 끝 콘크리트 벽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그것은 범죄에 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인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무안공항 이 사고는 사실상 말이죠, 그 조종사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깔끔하게 동체 착륙을 성공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제주항공의 사고가 아닙니다. 이 사고는 무안공항의 사고입니다. 무안공항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정치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정치공항입니다. 옛날에 말이죠, 하나갑공항이라고 이 이름이 붙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갑이가 이 무안에다가 이 공항을 유치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항이 관리가 안 됩니다. 1년의 적자가 800억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고추 말리는 공항, 무안공항. 이 공항을 갖다가 저 이재명이는 2년 전에 아시아나 항공의 거점공항으로 만들겠다는 헛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800억에 이르고 사실상 24만 명밖에 이용하지 않는, 처음에 이 공항을 만들 때는 9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1년에 말이죠. 하지만 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거의 40분의 1도 안 되는, 거의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공항 왜 만들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정치 논리로 만든 공항입니다. 정치공항입니다. 근데 정치공항이면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정치공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광파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그런 거죠. 자, 이런 광파하는 공항, 쇼하는 공항, 이것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 말이죠, 이렇게 큰 사고가 난 데에는 지금 이 무안공항의 관제탑도 물망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물망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물망입니다. 즉 관제탑이 제대로 했는가, 도대체가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 나서 몇 분 만에 이렇게 추락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다 죽는 것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버드 스트라이크는 왜 막지 못했는가. 이 공항에 세 대를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무슨 얘기인가. 여기가 철새 서식지여서 철새 서식지가 4군데나 있다는 겁니다. 이 공항이 철새 서식지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는 상황에서 도대체 철새를 막기 위한 그런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철새는 왜 먼저 비행기에다가 하나의 경고 사인을 보내지 못했는지, 왜 비행기가 그 고도 200m까지 내려와서 철새와 부딪혀야 했는지, 철새가 있다면 말이죠, 비행기한테 얘기해서 철새가 지금 고도 200m 지점에 있으니까 조금 늦게 내려오라든지 아니면 좀 피하라든지, 이것은 왜 안 됐던 것인지 정말 이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체 착륙을 할 때 말이죠, 이 착륙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연료를 버리고 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것보다도 가장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도대체 공항의 한쪽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설치해 가지고서 부딪히게 하는 법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영국의 항공안전 분야 전문가는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서 활주로 끝에 있던 벽과의 충돌이 재난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플라이트 인터내셔널 매거진의 편집자 데이비드 리어 마운트는 30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벽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탑승객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어 마운트는 영국 공군에서 조종사이자 비행 강사로 근무했으며 영국 왕립 항공학계에서 최우상을 2차례나 수상한 항공문제 전문가입니다. 그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종사는 아주 훌륭하게 비행기를 착륙시켰다. 비행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지만 땅을 미끄러지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달리던 사고기는 결국 활주로 외벽과 충돌해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리어만트는 그런 종류의 구조물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활주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단단한 물체가 있다는 건 지금까지 어디에도 본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활주로 끝단에서 콘크리트 외벽까지는 251m 떨어져 있다. 비행기가 방위를 계기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방위각 시설이라고 했는데요.
리어 마운트는 대부분의 방위각 시설은 접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즉 그것이 방위각이라 하더라도 접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그렇게 콘크리트로 딱딱하게 만드는 법은 없다라고 리어 마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벽과 충돌하지 않았다면 울타리를 뚫고 도로를 지나가 인접한 들판에 멈췄을 것이라고 리어 마운트는 예측했습니다. 리어 마운트는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고 멈출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다며 조종사들이 보안 울타리 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탑승객들이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리어 마운트는 콘크리트 외벽은 그곳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건 범죄에 가까운 일이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항공 전문가인 셀리 게딘 역시 외벽의 위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만 비행기가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활주로 끝에 더 많은 공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앙으로 끝났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도 활주로 끝에 개활지 등 충분한 완충 지역을 뒀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TV조선에서 비상 착륙할 경우에는 일반 착륙 시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여수공항과 포항, 경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방위각 시설을 어떤 토대 위에 놓느냐는 공항별로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정해진 규격화된 형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종합하면 지금 항공 전문가, 영국의 전문가는 지금 이렇게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는 것은 범죄와 같다.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것이 방향각이라 하더라도 접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딱딱한 콘크리트로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무안공항이 제주항공의 이 끔찍한 사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지금 기장은 아주 능숙하게 잘 동체 착륙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끄러지듯 착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결국은 콘크리트 외벽에 강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두동강이 나다시피 부서지고 그리고 불이 붙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합하면은 말이죠. 이 무안공항의 사태가 지금 이 제주항공 사태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는 제주항공의 사고가 아니라 무안항공의 사고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 사고는 조종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공항을 만든 사람들, 이 공항을 설계한 사람들, 이 공항을 운영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 무안공항 이 사고를 보면서 무안공항을 만든 이 논리가 정치 논리라는 데 굉장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활주로가 짧았던 것도 문제고 뿐만 아니라 여기를 운영하는 운영진이 능숙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뭔가 관제탑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저렇게 일어났다는 것도 전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새가 문제가 된다면 그 새를 퇴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와 새떼가 부딪혀서 저 정도라면 적어도 이 새떼가 다닐 수 없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그곳에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공항을 폐쇄했어야 옳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사고는 제주항공의 사고가 아니라 무안공항의 사고입니다. 그리고 인재입니다. 인재에 대하여 무안공항을 만든 사람들, 설계한 사람들, 운영한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관계된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하나갑이 이 공항을 유치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갑 공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박지원이가 여기를 국제공항으로 만든다면서 그야말로 나부댔고 그래서 말이죠. 이게 12월부터 바로 이렇게 국제공항으로서 이 방콕 노선이 생겼다는 겁니다. 방콕 노선이 생긴 지 3주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고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지금 민주당의 책임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안공항, 정치 논리로 만든 정치공항, 이것이 엄청난 이런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자들에게는 과감하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